자, 12주차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회사의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은 그 기속자한테 소득 처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자, 우리 소득 처분 하나 내려올 게 있죠. 자, 첫 번째. 자, 송금 불산입 400만원. 그리고 상여로 소득 처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액 안 되는 거예요. 전액. 자, 이 개념까지 말해줘야 될 건, 개념까지 말해줘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자, 회사에서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차변에 보험료 400만원. 자,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등으로 좀 지급했다 그랬을 때 400만원 이렇게 되었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손익계산서에 자, 비용으로 400만원이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익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을지언정 자, 세무조정으로 다시 마이너스 400만원 되었던 것을 송금, 그러니까 비용으로 넣지 마라. 그래서 송금 불산입 플러스 400만원 해주게 되면 그 법인은 이익에 대한 효과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보험료를 회계 처리하면서 비용으로 잡았던 것을 다시 송금 불산입 해줌으로써 그 이익을 0으로 만드는데 이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우리 세무조정은 송금 불산입 400 상여로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공장 하재보험, 본사 자동차 보험은 정상적인 것들이니까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세무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급비용 명세서는 여기에 있죠. 자, 이렇게 양식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계정 구분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미경가이자, 선급보험료, 선급임차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지금 보험료 자료의 일부예요. 그죠? 그래서 선급보험료를 선택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요 위에 보면 계정 구분 등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선급보험료는 양편산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한편산입, 양편산입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있는데 자, 2월 1일을 초일이라고 얘기하고 1월 31일은 말일이라고 합니다. 자, 한편산입은 초일을 넣게 되면 말일이 들어가지 않고 또는 초일이 들어가지 않으면 말일이 들어가고 이 시작과 끝 날짜 중에 한 날만 반영하는 것을 한편산입이라고 얘기하고 2월 1일 그리고 1월 31일 이 초일과 말일 모두 들어가는 것을 양편산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한편산입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또는 초일 불산입, 만일 산입 이렇게 얘기하고 양편산입은 초일 산입, 말일 산입 이렇게 되겠죠. 자, 보험료는 시작과 마지막 일까지 모두 다 보장받는 기간이기 때문에 양편 산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거래 내용은 자, 선급비용 명세서이기 때문에 회사에 경비로 들어가는 것만 해당되는 거죠. 대표자 종신보험은 애초에 모든 금액이 송금 불산입되고 상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선급비용 명세서로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공장 하재보험이네요. 자, 우리가 선급비용 명세서라든가 다른 명세서를 적을 때 시험 문제에서 제시한 내용들을 그대로 입력을 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거래처는 DGC 하재네요. DGC 하재. 자, 시작일이 2019년
2월 1일이고 말일이 2020년 01월 31일이네요. 지급 금액이 240만 원입니다. 자, 이 회사 계상액이 뭐냐 하면, 자,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회사가 선급 비용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장부에 선급 비용 20만 원 계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회사는 선급 비용으로 20만 원을 계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조정 대상 금액은 3,835만큼 더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말하고 동일한 거죠. 자, 요 2번 문제를 볼게요. 아마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었을 거예요. 자, 2019년 2월 1일 날에 차변에 자, 보험료 해서 2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자, 대변에 우리 뭐 현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40만 원 요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자 결산할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선급 비용 20만 원, 대변에 보험료 20만 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근데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는 1할 계산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원래 보험료, 자, 그러니까 2019년도는 보험료로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2020년 거는 차기분이기 때문에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비용으로 갈 거, 그리고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을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240만 원 곱하기, 자, 우리가 1년이 365일이죠. 자, 365일 중에 1월 31일까지만 빼는 거네요. 자, 그러면 365일 중에 31일 빼고 나면 334일이 될 겁니다. 나누기 365를 하게 되면, 자, 240만 원 곱하기 334 나누기 365 하게 되면 196 164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는요, 240만 원 곱하기 31일 나누기 365 하게 되면 240만 원 곱하기 31 나누기 365 이렇게 하게 되면 203,835 이렇게 되네요. 그럼 단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를 요거로 해줘도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거를 뭐로 하든가요? 자, 203836. 자, 지금 선급 비용을 잡아야 되는 게 203835. 그냥 835로 할게요. 그냥 여기서 단수 차이를 위로 했다고 하고, 자, 차기에 2020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요 금액을 우리가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회사가 20만 원 그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요 금액만큼 더 우리가 그 선급 비용으로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자, 올바른 회계 처리는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차변에 선급 비용 203 835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대변에 보험료도 203 835 이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자, 회사가 계상한 거 하고, 그리고 세법에 따라서 회계 처리한 거 하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죠? 예, 그 회사가 결산 처리했을 때 3835만큼 더 비용 처리 한 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3835만큼 더 비용 처리하면 안 되게 요런 세무 조정이 나와야 되겠죠. 자, 송금불산입 3835 유보 처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전에 이 유보를 반대 조정으로 그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 공장 하재보험하고 관련된 거. 자, 우리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부를 지금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죠. 자,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적용하는 데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문제만 푸는 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세무조정은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세 번째 우리 본사 자동차 보험이네요. 자, 그러면 또 넣어볼까요? 자, 본사 자동차 보험입니다. 이번에는 ABC 하재네요. 시작일이 2019년 08월 01일 2020년 07월 31일이 되겠네요. 자, 지급액이 210만원입니다. 자, 선급비용이 이렇게 계산되었고 회사 계상액이 전액 보험료로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럼 회사 계상액이 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금액만큼 더 비용으로 인정하게끔 두면 안 되겠죠. 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느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자, 2019년 8월 1일 날에 아마 이렇게 회계 처리했을 거예요. 자, 차변의 보험료 210만원. 자, 대변에 현금 210만원. 요렇게 회계 처리했을 겁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또는 이렇게 회계 처리할 수도 있겠죠. 2019년 자, 8월 1일 날에는 차변에 선급비용 210만원, 대변에 현금 210만원,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 날에 차변에 보험료 210만원, 대변에 선급비용 210만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네요. 결국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래서 선급비용으로 잡았니 안 잡았니 했을 때 하나도 안 잡힌 거죠.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도 선급비용은 없는 거고요. 요렇게 회계 처리했을 때도 선급비용 날라가니까 회사 계상액 선급비용은 없는 거고요.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전에 계산하는 거 배웠죠? 자, 2019년도 우리 비용 부분이 있고, 자, 2020년 비용 처리해야 되는 선급비용을 잡아야 되는 자산 부분이 있고, 자, 요거 어떻게 계산이 되었죠? 자, 210만원. 자, 곱하기. 자, 요거는 날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2020년도 달력을 보다 보면 2월 달에 29일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365일이 아니고 366일로 계산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2019년도는 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래서 연간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평달의 경우에 1월달은 31일, 2월달은 28일, 3월달은 31일. 그래서 1분기는 90일로 되어 있습니다. 4월달은 30일, 5월달은 31일, 6월달은 30일 해서
2분기는 91일로 되어 있어요. 7월달은 31일, 8월달도 31일, 9월달이 31 해서 3분기는 92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달은 30일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한번 볼까요? 31일까지인 것 같은데, 31일 맞군요. 그리고 11월 달은 30일, 그리고 12월 달도 31일 해서 우리 4분기도 92일로 돼 있어요. 그래서 91 더하기 91일 더하기 92 더하기 92 하게 되면 300 연간 365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윤달이 끼게 되면 1월달 31, 2월달 29, 3월달 31 해서 1분기가 91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래서 366일이 되는 겁니다. 윤달이 끼게 되면. 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자,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그죠? 자, 그러면 요 금액을, 요 숫자를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자, 4분기가 92일에서 8, 9월달 61일을 더하게 되면 153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윤달이 꼈으니까 366으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요. 자, 1월달부터 7월달까지, 1월달부터 7월달까지죠. 그죠? 자, 그러면 91일, 91일 더하기 31일 하면 되겠다. 그죠? 자, 91일 더하기 91일 더하기 31 하게 되면 213일, 366일 중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 거 2019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210만원 곱하기 153일 나누기 366일 하게 되면 877,868 이렇게 나옵니다. 자, 2020년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 210만원 곱하기 213 나누기 366 하게 되면 1,222,131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단수를 하나 올려주면 되겠다. 그죠? 요거랑 맞추려고 하면. 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회사는 승급 비용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비용 처리가 되었죠. 자, 210만원에서 비용 처리한 210만원에서 877, 869를 빼고 나면 내년에 비용 처리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 조정할 때 선급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게 요 금액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3번 세무 조정이 나옵니다. 자, 송금불산이 1,222,131 선급 비용이기 때문에 유보로 소득 처분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에 보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어떤 선급 비용이 있대요. 자, 그런데 지금 보험료 자료의 일부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 중에서 선급 비용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우리 자적 을표에는 이게 유보를 나타나게 되어 있잖아요. 유보가 80만원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유보 잡는 거 있죠. 요거 전기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80만원치. 자, 그런데 전기분 선급비용 80만원이 당기에 송금 기속시기가 도래되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공장 하재보험 DCC 하재에서 203835만큼 세무상으로는 선급비용 잡혀있죠. 그럼 2020년도 우리가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무조정할 때 이 비용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를 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가지 말고 여기 F3번에 조정 등록을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요런 정보들도 알 수 있어요. 선급비용 가소계산 금액. 그러니까 선급비용으로 더 잡아야 되는데 너 부족하게 잡은 금액이 이 금액이다 라는 거죠. 요 금액을 더해 보세요. 요 금액이 나오나? 203 835 더하기 1222 131 하게 되면 다른 거하고 섞였네. 요거죠. 요거. 네. 3835 더하기 1222 131 하게 되면 1222로 966이 나옵니다. 요 두 개 금액을 더하게 되면 요거는 회사에서 이미 2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한 거니까 아니고 이제 요 조정 대상 금액 합계액이 요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 4번 세무조정은 이거예요. 작년 80만원 그 유보가 발생한 것을 다시 제거를 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송금 산입 80만원, 자 마이너스 유보를 쳐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단기에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감옥, 자 성급 비용 요렇게 하면 안 되고요. 자, 이렇게 성급 요렇게 치고 엔터를 치면 요렇게 나와요. 조정 과목이라고. 물론 이렇게 굳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직접 입력 눌러 가지고 이런 성급 비용이라는 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보험료 중에서 성급 비용 가소계상액을 지금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첫 번째 줄에 있는 걸로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리고 각 건별로 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부터 할게요. 3835 그쵸? 그리고 이번 단기에 유보가 발생한 겁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또 우리 에이스 하재에서 발생한 겁니다. 요거 첫 번째 줄 얼마요? 하나, 둘, 131 요렇게 하고 단기 유보가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럼 요 금액이 이렇게 날라갔죠. 자, 그리고 전기 선급 비용을 한번 제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전기 선급 비용 잡았는 거 여기 보험료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근데 좀 그러네. 자, 80만원 이렇게. 그리고 유보 감소, 작년에 유보가 발생한 것을 지금 유보로 감소시킨 왠지 제가 잘못했네요. 요거를 없애고 여기다가 적어줘야 되겠다. 그죠? 송금산입 쪽으로. 그죠? 가소계상이 그건데 왠지 쪽인데요. 전기 성급비용 가소계상액을 지금 송금산입하는 겁니다. 자, 80만원 적어주면 되고요. 작년에 발생한 게 올해 감소되는 거. 그쵸? 자,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죠. 자, 이거는 선급 비용도 아니고 우리 대표자 사적 경비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대표자 이렇게 사적 경비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직접 입력을 누르고 자, 대표자 사적 경비 또는 대표자 사적 보험료 이렇게 써줘도 무방한 거예요. 자, 400만원 요렇게 해주고, 자, 요거 소득 처분은 배당 이거 아니죠. 배당은 주주였을 때, 상여는 임직원이었을 때, 이도 저도 아닐 때, 그죠? 자, 상여 요렇게 소득 처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종료 눌러주고 나가고 저장하고 그러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잘 들어가는지 한번 다시 열어볼까요? 자, 선급비용 명세서 잘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 표미 명세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소득처 세무 조정했던 것들 잘 들어가 있네요. 오케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풀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쪽으로 우리가 공부를 좀 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어, 마지막 3교시 때 또 문제를 계속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